자, 태국의 고급 풀빌라에서 한국인 20명 등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도주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체포가 됐습니다. 도망간 사람도 있군요. 풀빌라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무더기로 체포가 된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풀빌라는 보통 관광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렇게 한국인 20명, 중국인 1명이 단체로 모여서 했던 행각은 바로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 범죄였습니다. 네. 로맨스 스캠은 너를 사랑해, 좋아해, 외로워 이렇게 SNS를 통해서 친밀감을 얻고 그리고 정말 교제를 하는 것처럼 속인 다음에 갖가진 명목으로 이제 돈을 요구하는 사기 범행인데요. 실제로 풀빌라에 한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기를 뜻하는 여러 가지 용어도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더 놀라웠던 것은요. 이 자리에는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납치해서 와서 이 원하지 않게 사기 범행에 연루시켰고 이 피해자도 구출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허. 마치 풀빌라를 범죄 조직의 사무실처럼 꾸몄다고 하고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는 2층에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은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주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네. 결국 전원 검거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압수 물품도 이제 범죄의 어떤 증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압수했다라고 하고요. 관련된 사기 그리고 납치 혐의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풀빌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 납치된 사람을 구출했는데 납치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행이나 취업을 빌미로 보통은 이제 해외로 이동시킨 다음에 거기서 폭행과 협박과 갖가지 명목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범죄 조직에 이제 가담시키는 행각을 쓰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유도해서 이 돈을 가로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들어올 때는 관광 비자로 입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풀빌라를 마련해서 결국은 범죄 조직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갖가지 명목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상황입니다. 네. 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 그리고 불법 도박, 로맨스 스캠 이런 조직들이 해외에서 동남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취업 사기라고 해서 끌려가서 거의 감금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최근에 다큐멘터리로도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실제 사례를 이번에 가서 검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맨스 스캠,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로맨스와 사기라는 스캠의 합성어죠. 그야말로 사랑을 빙자한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국내에서도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인 지배, 그러니까 그루밍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20대 여성에게서 무려 100억 원을 편취한 남성의 이야기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얼마나 이 죄가 무겁길래 이렇습니까? 그리고 액수가 왜 이렇게 큰 겁니까? 네,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검거된 사람은 20대 남성 A씨고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교묘하게 금전적으로 착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심지어 100억 중에 70억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29억 정도는 압수가 됐고 1억 원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70억이 지금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범죄 수익이 은닉되어 있어서 검찰로서는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피해 금액도 크고 피해자들도 현재 합의 없다. 강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종류의 사건을 일단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정말 그 여성에게 잘해줍니다. 잘해주고 결혼할 것처럼 예전에는 혼인빙자 사기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여성이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가진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아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뭐 사업을 해야 된다, 생활고가 있다, 또는 가족이 아프다, 가족이 병원비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편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랑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랜 기간 지속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교제 사기, 혼인빈정 사기는 다소 피해 변제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중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측의 이제 변호사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 어허. 선고형을 줄이고 나서 은닉한 70억의 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이다. 매우 중대하고 치밀한 아하. 범죄이다.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최고형을 선고받기를 희망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범인이 70억은 어디다 숨겨놨으니까 찾으려면 찾아봐라. 나는 형 살고 나와서 이 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니까 아예 그냥 30년 동안 감옥에 있어라라고 지금 구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범도 한 명 네. 존재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죄로 같이 기소된 공범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편취해서 뭐 생활비로 탕진하거나 이런 수법을 넘어서서 이 편취한 돈을 가지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상품권을 다시 업자에게 되팔아서 현금화시키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야하. 그러다 보니까 추적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나는 그냥 형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들은 70억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아하.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형사재판 과정이라서라도 적절하게 피해 배상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런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의견이고요. 지금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공범 일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이 구형이 됐거든요. 이것은 누군가가 도와서 이 큰 자금을 세탁까지 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지금 예상되는 네. 상황이고 검찰 역시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숨긴 70억? 글쎄요, 뭐 검찰이 찾아내겠죠? 이거 근데 방법이 없어서 이렇다고 한다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범죄가 나쁘지만 사람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한 이런 범죄가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